여러분 안녕, 갓선무기입니다. 자, 3월학평 어땠습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저는 생각보다 문제가 풀만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개념 강의 잘 따라온 그런 친구들은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물론 또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월학평의 의미, 선생님이 뭐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3월학평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맞은 문제라도 한번 해설 강의를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틀린 문제들 확실하게 잘 여러분들 걸로 다시 소화를 시켜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풀름 상승률을 관찰하기 위한 모형 실험이다. 그랬어요. 풀름은 뜨거운 풀름과 차가운 풀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상승률이기 때문에, 상승률하고, 그럼 이거는 뜨거운 풀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림 1과 같이 찬물을 담은 비커 바닥에 스퍼이드로 잉크를 조금씩 떨어뜨린다. 잉크가 가라앉은 부분을 촛불로 가열한다.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커에서 잉크가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한다. 사실 여기까지만 나왔어도 촛불로 가열이 좀 뜨겁기 때문에 잉크가 이제 쓱 위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딱 이 모습을 보면 바닥에 가라앉은 잉크 일부가 버섯 모양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버섯 모양으로 상승, 이게 뭐가 되겠어요? 뜨거운 풀름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야. 사실 본 사람 없어요. 지진파를 연구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험 결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에서요. 기억은 풀름 상승률에 해당한다. 뜨거운 풀름이 가열돼서 올라오는 거 맞죠? 니은 보기에 기억은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랬습니다. 밀도가 크면요, 무거워서 가라앉아야 돼요. 가열해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즉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크다는 땡이고요. 디귿.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은 지구 내부에서 내핵과 외핵이 경계부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원해서 내핵과 외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풀름 구조로는 사실 이제 외핵과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멘틀이 있으면 차가운 풀름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조금씩 계속 내려오니까 이동을 하면서 뜨거워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풀름이 되는 거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가 아닌 거죠. 디귿 땡. 정답은 기억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는 북한산 인수봉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번 문제인데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화성암이니까 화성암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돌멩이인데, 북한산 인수봉은 사실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돔형으로 생겼잖아요. 밝은색 느낌 나고 맨질맨질 반질반질한 느낌 나고 판상절리가 떨어져 나간 것들 이쪽에 보면 보여요. 이거는 심성암이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심성암인데요. 그죠? 심성암 중에서도 화강암이야.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요, 심성암 문제는 대부분 화강암이 나와요. 사실 심성암은 화강암만 있는 게 아니죠. 화강암도 있고 설렁암도 있고 발리암도 있지만 대부분 화강암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나는 여기서 이 심성암은 B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느낌이 좀 왔어야 되는 거고요. A는 말 그대로 화산암이잖아요. 빨리빨리 식은 거죠. 자, 그럼 옳은 설명만을 그랬습니다. 기억에서요.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화산암의 특징이죠. 지면에 마그마 흘러나올 때 빨리 식어서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으로 주상절리가 생기는 기둥 모양의 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전리 형성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화산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니은. 나의 함성은 A에서. 아닌데. 이건 심성암이에요. 심성암 중에 화강암이죠. 그래서 심성암의 특징인 판상절리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돔형으로 생겨 있고 판상절리 자꾸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건 B에 생긴 거다 그래야 되는데 A에서 생겼대요. 땡이고 디귿 보겠습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그랬어요. 지폐 흘러나면 알보다 빨리 식겠죠? 지하에서는 천천히 식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그림과 나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 로디니아가 나왔네요.
요거 이름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로디니아는 판게아 전이야 정도 기억하면 괜찮은데, 나는 반드시 1등급을 맞아요 선생님, 난 만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디까지?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진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억 년 전이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가 있잖아요.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서도 원생누대에 이거는 만들어져 있던 초대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판게아는 언제예요? 고생대 초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고생대 초가 아닙니다. 고생대 말이에요. 고생대 말이고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이죠, 최근. 근데 이걸 잘 보면 인도가 아직 유라시아에 충돌해서 붙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건 최근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가깝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의 초대륙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고생대 말은 이 판게아죠, 판게아. 그래서 문제를 좀 그래도 출제자가 쉽게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등급까지 노린다면, 로디니아 성캄브리아 시대 사실 원생누대에 있던 초대륙이야,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일단 기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답은 판게아가 아니니까. 판게아는 고생대 말인데. 땡이고, 니은에 나의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대륙이 형성이잖아요, 형성. 이 초대륙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대륙과 대륙이 와서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큰 스곡산맥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얘기고, 디귿 갑니다. 다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도 좁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지엽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넓어지는 바다. 그래서 이 북미와 남미 옆으로 이동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멀어지면서 생긴 바다가 대서양이잖아요. 근데 대서양이 지금 넓어지는 중인 거죠. 왜냐하면 인도가 유라시아에 부딪혀서 현재가 됐을 때 보다는 이게 부딪히기 전이니까 대서양도 점점 이쪽으로 대륙들이 이동하는 중이거든요. 넓어지는 중인 거죠. 현재보다는 좁았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퇴적암 A와 D, 화성암 P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자, 일단 요거 한번 끊어 볼까요? 자, 가의 지질 단면을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제일 먼저죠. C 다음에 B 다음에 A, 그 다음에 습곡이 좀 있었고 P가 관입했네요. 부정합으로 다 깎고, 부정합 보이죠? 그 다음에 D가 쌓였어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방사능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P에 포함된 X의 양은 처음량 25%, 25%. 얼마 있는 거예요? 4분의 1. 반감기 얼마니까 2회 지나간 거죠. 그런데 보아하니 반감기 2회 지나가는데 X의 양이 50%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 1억이에요. 1억이 두 번 지나갔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2억인 거죠. 그래서 P는 나이가 2억인 겁니다. 이 지구과학에서 이 반감기 얘기할 때 2억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죠. 자, 고생대, 중생대가 있단 말이에요. 고생대가 5.4억에서 2.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대는 2.5억에서 0.66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면 어디예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굉장히 조금 더 빨리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고요. 자, 기억, 이 지역에선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위로 휘어 있잖아요. 배 나온 것처럼. 배사 구조 맞는 얘기고요. 니은 C와 D는 부정합 관계이다 그랬습니다. C와 D뿐만이 아니고 D 밑에 있는 A, B, C, D, A, B, C 그 다음에 P까지도 D와는 부정합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뭐래요? 이건 경사부정합. 요거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심성함이 깎이고 그 위에 부정합이 있고 이제 지층이 쌓인 거기 때문에 여기 난정합, 여기는 경사부정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와 D는 부정합 관계이다. 맞는 얘기고요. D가 생성된 시기는 2억 년 더 오래되었다 그랬는데 2억 년 전에 이거 관입을 하고 부정합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D가 쌓였으니까 이거는 2억 년보다는 많이 최근이죠.
큰 시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최근이에요. 또 난정압이잖아요. 난정압은 시간 차이가 크다가 특징입니다. 많이 최근이기 때문에 오래된 게 아니고 훨씬 이영년보다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 중 전선의 파동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 중에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 이거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거? 온대저기압.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대기대전을 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고, 한대 전선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위도 한 60도 부근이죠. 그리고 이제 일생은 폴더폰 생각하면 된다. 펼쳐졌다가 점점 꺾어져서 완전 접히면 폐색전선까지 만들어지면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옳은 설명만을 그랬습니다. 기억. 이러한 파동은 주로 열대해상에서 발생한다. 온대저기압 한대전선인데 열대해상이랑 상관이 없어요.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건 태풍인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선이 없죠. 아예. 완전히 어긋난 얘기고요. 니은보기. 폐색전선이 발달해 있다. 폐색전선은 온대저기압의 일생 중에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래에는 뾰족뾰족하고 위에는 동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체전선의 일기기입니다. 이게 정체전선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를 내는 장마전선이랑 다른 정체전선인 거예요. 정체전선부터 시작해서 시간 지나가면 이게 이제 꺾이면서 이렇게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생기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합쳐지면 폐색전선은 동그랗고 뾰족하고 동그랗고 뾰족하고 한쪽 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온난전선, 이거 한랭전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색전선인 겁니다. 이건 지금 정체전선인 거죠. 그런데 폐색전선이 발달해 있다. 땡이고요. 디귿 보기 갑니다.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다 그랬어요. 지금 위도 60도의 한대전선대에서 위쪽이 극쪽입니다. 북극 쪽이니까 여기가 좀 추운 거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적도 쪽이니까. 그럼 어디가 더 추워야 돼요? A가 더 추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다.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완화는 각각 관이방과 포회감이 존재하는 암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와 있는 관이방과 포회감의 나이는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관이방과 포회감의 나이는 같다고. 자,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관이방과 포회감 나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관이비고 포획인데, 이건 뭐지?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자, 지층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지면이고, 땅 속에 이렇게 빈 틈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데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우퉁두퉁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리 이제 관입이야. 그러면 이 암석들은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지층에 속하는 암석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 뚫고 올라와서 이런 게 부러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가득 찼을 때 중간중간에 이 원래 있던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뜨거운 마그마에서 원래 있던 게 포로로 잡혔네. 이걸 포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을 살짝 더 이제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관이밤입니다. 관이밤 속에 원래 있던 지층 성분이랑 똑같은 것들이 이거랑 똑같은 것들이 이 속에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포회감. 이거랑 성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회감이 항상 먼저 있던 거예요. 먼저. 관입은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획이 아니고 관입이니까 A가 관입이구나. 그럼 누가 먼저예요? B가 먼저인 거죠. 먼저 있었고 A가 나중에. 관입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CD 중에서 붙잡혀 있는 게 D가 붙잡혀 있는 거죠. 이 D가 포회감입니다. 이게 포회감이니까 이게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관입해서 들어온 C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C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관입입니다.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가와 나에 있는 관입함과 포회감의 나이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있던 게 뭐예요? B가 제일 먼저입니다.
B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누가 더 먼저 있던 거죠? D가 먼저 있던 거예요. D가 포획감이니까. 그래서 이거에서는 살짝 여기다 써볼게요. 나에서는 D가 먼저고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C가 쫙 뚫고 들어올 때 옆에 있는 것들이 끌려 들어와서 포로로 잡힌 게 D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관입함과 포획감의 나이는 같다 그랬어요. 쏘리. 이게 D가 지금 뭐예요? 포획감이죠. 포획감. 그러니까 그러면 B가 제일 오래된 거고 관입함과 포획감은 나이가 똑같고 그다음에 C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B를 관입하였다. 이게 뚫고 들어간 건 관입하면 이렇게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시커멓게 굳은 것처럼 보이죠. 맞는 얘기고요. 니은 포획감은 D이다. 포로로 잡혀 있는 건 D예요. 이런 것도 포획감이죠. 이런 것도 포획감이고 니은도 맞는 얘기고 디귿 암석에는 C가 가장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B가 제일 먼저고 A, B 중에 B가 더 먼저거든요. 근데 요 A의 나이가 포획감이랑 나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포획감 원래 있던 거고 C가 뚫고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걸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C는 마지막에 생긴 거기 때문에 C가 나이가 제일 적다 그래야 되겠죠. 가장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갑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가는 정갈자리에 있는 세별 기역, 니은, 디귿의 절대 등급과 분강형을 나는 H활도의 별의 집단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등급, 밝기와 연관 있는 건데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분강형은 OB, AF, GKM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죠. 오비어 파인거, 키스음 이런 걸로 외우잖아요. 나는 H활도의 별의 집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역을 보니 분강형이 B제로 꽤 고하냐. 그죠? 마이너스 3.5등급. 꽤 밝은 것 같아. 마이너스 5.3등급. 니은 더 밝고. 근데 M형이면 진짜 저온이거든요. 여기서 느낌 딱 와야 돼요. 이게 지금 저온인데 밝기는 밝다. 이게 절대 등급 0.8이니까. 저온인데 제일 밝고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크다? 야, 저온이면 어두워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 엄청 밝다? 큰 거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분강의 K2의 0.8인데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여기에 분강과 절대 등급을 줬잖아요.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등급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이 정도 되겠는데 해보고 분강이 B제로의 마이너스 3.5 여기네. 여기 있는 게 기역이구나. 니은은 마이너스 5.3 여기에요. M형이에요. M형 이쪽입니다. 오호 이거 봐 이거. 여기가 니은이야. 니은 초고성 이럴 줄 알았어. 클 줄 알았어. 디귿 0.8 플러스 0.8이니까 요쯤 되겠죠. 요쯤. K2는 이쯤 될 텐데 0.8. 여기가 디귿이구나. 디귿 적색거성이네. 자 됐습니다. 보기 갈게요. 기역은 주계열성이다. 기역은 주계열성 중에 큰 주계열성인 거죠. 맞는 얘기고요. 니은은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그렇습니다. M형인데 적색이겠죠. 파란색 고온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땡이고 디귿 반지름은 디귿이 가장 크다. 적색거성도 물론 커요. 초거성인데 더 큰 거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디귿이 가장 크다. 땡이고 정답은 1번 기역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8번입니다.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어났고 남세균 이 출현해서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만들기 시작하죠. 진핵 세포가 출현하고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삼엽충 출현. 고생된데 삼엽충 출현하면 공룡 출현은 중생된데 그리고 리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니은 이건 뭘까? 사실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고생대가 5.4억 년 전이잖아요.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인데 그걸 잘랐단 말이에요. 25억 년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출제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 요거 있잖아. 성캄브리아 시대 좀 분류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가 뭐예요? 앞에가 시생누대. 생명체가 시작하던 시기 시생누대. 단세포 생물들. 그 다음에 뒤쪽은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타났다. 원생누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이건 이제 다세포 생물들.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거. 그 다음 5.4억에서 삼엽충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생된 거죠. 공룡 출현하기 전까지. 그래서 디귿은 고생대예요. 고생대. 리을이 근데 공룡이 출현했어요. 그럼 중생대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2.5억 년 정도 될 텐데 현재까지예요.
이건 리을의 중생대와 신생대가 합해져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최초의 다세포생물이 이쪽이죠. 원생류대. 기억이 돼야 돼요. 니은이 돼야 돼요. 근데 기억이다. 땡이고요. 2번, 생물의 광합성이 추출되던 시대. 처음 나타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합성 처음 일어나는 시기는 남세균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 돼야 되는데 니은이다. 땡이고요. 3번 보기 봅니다. 최초 육상식물이 출현한 지질시대는 디귿이다 그랬어요. 최초의 육상식물 언제 출현합니까? 고생대죠. 고생대 언제? 실룰 이야기. 왜? 식물이니까 실룰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최초 육상식물은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디귿이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자, 4번 보기 갈게요. 빙하기가 없던 지질시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생대죠. 중생대. 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신생대도 빙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는 지질시대는 리을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중생대다. 꼭 기억해 주시고 디귿 아니에요. 자, 5번 갑니다. 방추충이 번성한 지질시대는 리을이다. 그랬어요. 방추충 뭐예요? 고3 필갑방. 고생대 정확히 얘기하면 고3 필갑방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방추충은 고생대 말기입니다. 근데 그 리을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디귿의 말기가 되겠죠. 땡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까요? 자, 이제 9번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 중 일부를 형태에 따라 가나다로 분류한 것이다. 은하의 분류, 허블이 분류한 건데 진화와는 관계없어요. 진화와는 관계없고 이제에서 E7은 타원 은하. 편평도에 따라 나눴죠.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나선팔 있네. 막대기는 없어요. 핵에.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요거는 핵에 막대기 모양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럴 바잖아요.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요거는 이레귤러죠. 모양이 아무렇게 생겼어요. 불규칙 은하. 선생님이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붉은 별들이 많다. 성간물질이 별로 없다. 성간물질이 별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불규칙 은하가 전고 푸른 별들이 많고 성간물질들이 굉장히 많다. 좀 더 어렵게 낸다면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에서는 핵이 있는 곳에 붉은색의 나이 많은 별들이 많고 성간물질이 별로 없고 나선팔이 있는 곳에는 젊고 푸른 별들이 많고 성간물질이 많다. 그건 나선 은하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강의에서.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타원 은하이다. 보기에도 타원같이 생겼잖아요. 맞는 얘기고요. 나의 은하들은 나선팔이 보면 있어. 이런 건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디귿 보기 갈게요. 이 문제 포인트는 디귿이었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다보다 낮다 그랬는데 가 중에 타원 은하는 붉은색, 저온인 별들. 나이 많고 저온인 별들, 붉은색. 이 다는 젊고 푸른 별들, 푸른 청색 별들 고온이잖아요. 그죠? 고온인 별들. 이런 별들 대부분 다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의 별들이 전체 별들이 90% 정도 되니까. 고온인 별들. 이쪽에는 불규칙한 그런 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표면 온도 가가 다보다 낮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온이고 가가 저온이니까. 정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입니다. 그림과 완화는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두 시기에 측정한 수심 0에서 500m 구간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2월 또는 8월에 측정한 자료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2월 또는 8월에 측정한 자료 중 하나니까 자료를 이제 우리가 어느 게 2월이고 어느 게 8월이야 찾아야 되는데 누가 2월이고 누가 8월이야. 이 수온을 보세요. 수온이 25도를 넘습니다. 이쪽 수온은 지금 10도가 안 되는데요. 오호, 이게 춥잖아요. 이게 2월이구나. 이게 8월인데? 따뜻하네.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기억하는 8월에 측정한 자료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수온 약층은 가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거 선생님이 수온 약층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수온 약층이 잘 발달했다. 뚜렷하다. 이건 뭘 봐야 되는 거냐? 수온 약층이 뭐야?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층.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온과 수심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수온 약층입니까? 이게 수온 약층이죠. 들어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수온약층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깊이를 들어가는데 수온이 여기는 이만큼이나 떨어졌잖아요. 이건 수온이 이만큼만 떨어진 건데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100m까지의 수온은 이게 5도거든요. 여기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그런데 0m에서 100m 들어가는 동안 수온 25도 넘어가는데 20도, 15도, 10도, 거의 5도까지 엄청 떨어집니다. 20도 넘게 떨어져요. 수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8월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수온 약층이 발달했네. 뚜렷하네. 그래서 선생님이 수온 약층 설명할 때 뭐까지 설명을 했냐면, 표면 수온이 높을 때 수온 약층은 잘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발달한다를 뚜렷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출제자가.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0에서 100m 수온이 한 2도, 3도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정말 조금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온 약층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땡, 가가 뚜렷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잘 발달했다 물어보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표면 수온이 높은 걸 찾으세요. 어차피 밑에 수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밑에랑 위랑 수온 차이 크게 나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디귿, 표면에서의 밀도는 가보다 낮았다. 해수 밀도,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수 밀도는 무조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면 짠짠짠 짜르란 이거잖아요. 찬물, 짠물이다. 찬물, 짠물일수록 표면 해수 밀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더 찬물일까요? 이쪽에 2월달에 여기가 더 찬물이죠. 짠물은요? 염분을 보면 돼요. 염분이 이쪽이 조금 더 표면에서 조금 더 염분이 높아요. 여기는 염분이 이건데. 찬물, 짠물이 이쪽인데 2월달 나구나. 그래서 가보다 나서 작다. 나가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11번입니다. 표는 어느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그림은 관측 지점 A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심 위치를 지도에다 안 나타내주고 여기 위도와 경도 나타내줬어요. 중심기압은 뭐예요? 중심기압은 이제 태풍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기압을 보니까 이때 중심기압 제일 낮아요. 세력이 이때가 제일 강했구나. 그러면 관측점 A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A가 있으니까 태풍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냐, 이렇게 지나갔냐, 뭐 물어보지 않을까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물어볼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기 그림으로 되게 주는데 우리 뭐 찾으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래야 좀 어떡하겠어요. 경도 128도, 위도 18도. 그럼 경도 128도니까 125, 68 이쯤에 위도 18도면 좀 위인데 여기. 이게 언제냐? 29일이에요. 29일. 그 다음 21도, 124도. 124도면 여기고 21도면 이쯤입니다. 여기는 30일입니다. 30일. 그 다음에 26도, 121도. 121도에 26도.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가 1일입니다. 자, 그리고 123도에 31도. 123도에 31도.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2일입니다. 그리고 128도에 36도. 128도에 36도니까 쭉 올라가서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3일입니다. 느낌 왔어. 태풍이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A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이니까 풍향변화 개구리야 말죠. 태풍은 열대산 오른손잡이 개구리라고 선생님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볼까요? 기억. 태풍은 30일 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했다. 전향점이 뭡니까? 방향이 바뀌는 점을 전향점이라고 그래요. 방향이 전환되는 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확실하게 30일에는 전향점을 통과를 아직 안 했죠. 더 가서 1일 지나서 이렇게 통과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30일은 아직 이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전향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니은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1일 03시가 3일 03시보다 강했을 것이다. 1일 03시가 세력이 제일 셀 때예요. 그럼 중심 부근의 풍속은요. 이때가 제일 센 거죠. 1일 03시가 강했다. 3일 03시보다. 맞는 얘기고. 디귿 1일에서 3일의 A점의 풍향은 요거 딱 돌려보고 시계 방향 맞죠? 개구리 쳐보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니까 피해가 컸겠네. A점. 바람 세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그림과 나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발령된 어느 날 21시에 지상일기도 이상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폭설, 이 겨울철 아니야? 그죠? 21시에 지상일기도 위성영상, 21시 밤중이잖아요. 밤중에 위성영상 가시광선 아니죠? 그건 안 보여요. 야, 이거는 적외선으로 찍은 적외 영상이구나. 요런 것 좀 이 맨눈으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많이 잡아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겨울철에 이쪽에 큰 고기압. 그렇죠. 그 유명한 시고. 이게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 폭설인데 겨울철이죠. 네, 고기압. 많이 발달했고요.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고기압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쫙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폭설 지금 막 눈, 구름 엄청. 이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기단의 변질. 겨울철에 대륙에 있는 한랭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제 요 황해를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가열도 되고 수증기 공급도 되고 그래서 구름 엄청 생기고 위로 막 상승하면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폭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밝은색이죠. 적외형성에서 밝은색이니까 기억은요, 높은 구름. 근데 이제 폭설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니까 구름이 높게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꺼운 구름이요. 그래서 폭설을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적은 정난은 생겼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동풍 계열의 바람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겨울철에 이제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오기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 이쪽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서풍 계열 혹은 북서풍이라고 그래요. 북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동풍은 아닌 거죠. 니은 보기 갈까요? 기억의 상승기류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공기가 불안정해지고 가열되니까 위로 상승하죠. 공기 상승하니까 구름 생기고 비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선생님이 2단원의 초 앞부분을 수업할 때 이거 봐, 구름 왜 생겼어? 공기 상승하지. 여기 봐봐, 공기 상승해서 구름 생기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디귿.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서해안보단 동해안이 높다. 멀쩡한데? 구름 없는데. 서해안 쪽에 폭설 엄청나게 내리겠죠.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13번입니다. 그림과는 북대서양이 표층수와 심층수의 이동을 나는 대서양의 해수로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표층수, 남극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하나이다. 자, 가를 보니까 이 그린란드가 보이네요. 북대서양이 표층수인데 표층수가 여기까지 쫙 올라와서 우리가 어려운 거 이거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침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 이름이 뭡니까? 이 심층수의 이름이 뭐예요? 써 있어요. 북대서양이라고. 북대서양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 그게 이름은 뭐겠어요? 심층수가 되는 거. 북대서양 심층수.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과학에서 이 그린란드의 위치 꼭 기억해요.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거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에서는요, 워낙 많이 했잖아요. 남극에서 시작해서 제일 밑에 깔려있는 이 C는 뭡니까? 이게 바닥을 흘러간다. 남저죠, 남저.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에서 시작해서 저기 남극 부분까지 가는 이 B가 바로 이거예요. 북대서양 심층수. 그 위에 남극 중층수가 있어. 남극에서 시작해서. 남극 저층수는 이제 외대래를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표층수인 거죠. 표층수. 여기 A가 이쪽에 이 표층수인 거예요. 표층수는 심층수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적지만 아주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해서 내려가는 거 채워주니까. 그래서 심층수는 양은 훨씬 많지만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고 평형이 맞는다. 이런 건 기본 개념이잖아요. 기억 갑니다. 가의 심층수는 나의 B에 해당한다. 가의 이 심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이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가 맞는 얘기고요. 니은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C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표층수가 빨라 저층수가 빨라 물어보는 게 비교가 안 돼요. 표층수가 훨씬 빠르죠. 바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건 저층수는 굉장히 천천히.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막 몇백 년에서 1000년 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천천히. 느리게. 자, 디귿 보기 볼게요. 기억해역에서 표층수의 밀도가 현재보다 커지면 더 무거워진다고? 밀도가 커져서 잘 가라앉겠죠. 무거워졌는데 쭉쭉 가라앉을 겁니다. 침강이 약해진다 아니고 침강이 강해진다고 이게 쭉쭉 가라앉으면 물이 없어지니까 그거 채워주기 위해서 표층수도 빨리빨리 잘 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14번입니다. 그림은 태양 내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이거든요. 태양. 태양의 구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세 개는 나왔죠. 근데 문제가 되게 착해요. 순서대로 그냥.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핵이죠. 핵. 핵. PP 반응이 좀 우세하게 일어나는 CNO 순환 반응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니은이 복사층, 디귿은 대류층이죠. 대류층의 표면을 우리가 이제 태양의 표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광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쌀알 무늬 같은 거 나타나는데 그 대류층의 표면이기 때문에 올록볼록한 무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른 설명만을 그랬습니다. 이 태양 표면에서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제일 뜨거워야죠. 표면이 이제 나오면서 우주 공간의 온도가 낮으니까 많이 식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니은북이 기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태양핵에서 일어나는 거. 태양 주기활성이잖아요. 주기활성 핵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디귿에서는 주로 대류의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름이 대류층이지. 복사층은 주로 복사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약간 쉬어가는 문제 정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현재와 A 시기에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의 모습과 지구 공전궤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와 A 시기 근일점, 이게 제일 가까울 때예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했다. 근일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멀리 있을 때가 원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전궤도를 이렇게 좀 심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게 근일점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서 원일점 이렇게 나타난다.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심하다, 근데. 네.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거리보다 요 거리 좀 더 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A 시기에는 지금 이것도 근일점이잖아요. 가까운 게 더 가까워졌어. 먼 데는 어떻게 돼요? 더 멀어져야 되겠죠. 가까운 게 가까워진 것만큼 먼 데는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진 만큼, 근데 그만큼만 멀어지면 되는데, 네. 이렇게 먼 데는 더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좀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가까워졌어. 가까운 데가. 그럼 먼 데는 그만큼 멀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가까워졌대. 근데 가까운 데가 멀어졌대. 먼 데 금방 가까워지면 돼요. 그래서 결국 평균 거리는 똑같아요. 가까운 데가 가까워진 만큼 먼 데는 더 멀어지니까 평균 거리는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공전궤도 20mm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더 많이 찌그러졌네. 원궤도에서 찌그러진 타원궤도로. 아, 20률이 커졌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 보기 갑니다. 지구 공전궤도 20률은 현재가 A 시기보다 크다. 아니야. 현재가 작고 A 시기가 더 많이 찌그러졌어. 찌그러질수록 20률은 커지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먼 데 멀어지고.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는데 북반구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맨날 강조하잖아요. 가까울 때 우리가 겨울철이에요. 따뜻해. 그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있잖아요. 크게 그려보면 자전축이 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도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춰주는 것이 남반구. 이게 여름. 남반구는. 북반구는 겨울. 그래서 가까울 때 근일점에 북반구.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겨울철이다. 그랬군요. 맞는 얘기고. 디귿.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A 시기보다 많다. 원일점. 멀리 있을 때 현재가 이거거든요. 현재. 근데 가까운데 가까워진 만큼 A 시기에 먼 곳이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A 시기예요. 현재가 더 가깝네. 원점에 있을 때 태양 에너지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현재가 A 시기보다 많다. 맞는 얘기.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자, 16번에서는요, 이런 걸 물어봤죠. 그림은 북아메리카 부근의 판 ABC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엔 세 종류의 판의 경계 모두 존재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니까 A는 수렴형 경계, 이거 해구 표시잖아요. 태평양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와서 일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A 사이의 경계는 그래서 이건 해구야, 해구. 근데 지금 B와 C 사이의 경계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그랬거든요.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여기를요, 선생님이 이 문제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해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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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지금 발산형 경계를 돼 있잖아요.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여기도 해령이고. 그러면 이 해령에서는 지각이 어떻게 생겨요? 해양지각이 생기고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해양지각이 생겨 이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해양지각이 생겨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생겨서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해령의 축과 축 사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변환단층이 되는 거죠. 보전형 경계. 변환단층. 지금 여기가 B인 거고요. 여기가 C인 거예요. 그러니까 C판은 해령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B판은 여기가 해령이잖아요. 다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A가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B는 C에 대해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B는 저쪽으로, 북서쪽으로. C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난 선생님 이 그림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세워서 생각해보세요. 세워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변환단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 판 이쪽으로 갑니다. 이 판 이렇게 움직여요. 이 판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 1번 판이라고 하고 요거 2번 판이라고 합시다. 2번 판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2번 판은 다 이쪽이에요. 이쪽. 1번 판이 움직이는 방향, 1번 판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해령에서 이쪽으로. 이거를 살짝 기울여서 여기다 대면 돼요. 그게 B와 C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B는 이쪽으로, C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 땡이고 북서쪽이 돼야 되고, 기억의 발견은 멘틀 대리설이 등장하게 된 기억이었다. 이 기억이 뭐냐면 이게 변환단층이거든요. 변환단층. 멘틀 대리설에서 변환단층을 얘기를 했나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자, 일단 땡인데.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베게너가 처음에 주장한 대륙이동설. 증거 4가지밖에 없어요. 찌질이가 해안에서 빙하석을 발견했다. 그 4가지가 증거입니다. 그 외에 대륙이동선 다 증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멘틀 대리설. 이거는 멘틀이 대류에 해령에서 지각이 생겨서 벌어졌고 해구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멘틀 대리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해저 확장설. 그래서 변환단층의 발견이나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겨서 멀어져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해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활동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해저 확장설에서 밝혀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멘틀 대리설에서는 변환단층 나오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 알겠죠? 이거 땡입니다.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에서는요. 두 주기혈성을 줬어요. 두 주기혈성 가와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분포 나타낸 것이다. 근데 분광이온 각각 B형과 B형 고온인데? G형인 저온이면서 G형이면 이거 태양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쪽이 파장이 짧고 이쪽이 길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어보면, 그림을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바로 에너지가 제일 세게 나타나는 람다 맥스, 그 파장. 근데 이거는 지금 람다 맥스가, 아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지만 더 가서 꺾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람다 맥스가 이쪽에 가 있어요. 이게 더 고온이네. 고온일수록 짧은 파장을 많이 방출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저온인 거예요. 주기혈성인데, 이게 고온인 주기혈성이에요. 그럼 뭐야? 고온인 주기혈성이 다 크죠. 반지름도 크고 온도도 높고 에너지도 많이 방출하고 광도도 크고 밝고 질량도 크고 수명만 짧다. 이겁니다. 기억, 표면 온도는 가가나보다 낮다. 아니고요. 니은 질량 가가나보다 작다. 고온 주기혈성이 다 크다니까 수명만 빼고.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는죠. 태양이 G형이다, 분광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디귿은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디귿이 맞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8번이죠. 그림과 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와 밝기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림가를 딱 보고, 이거는 이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거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중심별 행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구를 여기다 그려볼까요?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거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중심별이 우리한테 접근한다. 청색편이 접근이에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파장이 짧아진다. 마이너스. 청색편이 마이너스 제일 크게 나타나는 t인데 그게 여기에요. 여기. t. 그때 행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중심별이 이럴 때 반대 방향에서 행성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성은 나 여기 있어. 난 멀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바퀴 돌아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제 이건 주기. 그리고 이 나는 보니까 식현상이에요. 식현상. 그래서 이거 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갈 때 이거 어두워졌어. 쭉 가면서 다시 여기 나오면 밝아지죠. 그겁니다. 어두워지는 거. 기억은 그래서 이제 이건 행성이 크면 행성이 크기와 연관, 크면 이거 많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서는 그건 안 물어봤지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심별이 여기에, 행성이 반대편 여기에. 지구에서 보기에 중심별과 우리 사이에 행성이 딱 왔을 때 그때가 식현상이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T가 되기 좀 전에 여기 이 시기에 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시고 관측 시간은 T1이 T2보다 길다. T2는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를 다 관측한 건데 T2는 그 중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 지나갈 딱 식현상만 딱 일어날 때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T1이 훨씬 긴 거죠. T1이 길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T일 때 외계 행성 지구부터 멀어진다. T일 때 별이 접근이 최대예요. 행성 이쪽에서 후퇴가 최대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행성은 후퇴가 최대. 멀어진다. 맞는 얘기고 디귿 중심별에 반지는 분의 행성에 반지는 값이 클수록 기억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어두워지려면 행성이 크면 돼요. 반지름 분의 행성이 많이 크면 돼요. 많이 가려져. 많이 어두워져. 그래서 기억은 커진다. 맞는 얘기.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죠. 엘니뇨와 라니냐. 그래서 이제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인데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이건 평상시를 외워라. 그냥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겹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서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해수면 이렇게 그려놓는 거 알죠? 찬물 올라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하강기류 고기압 무역풍 잘 불어가고 상승기류 저기압 구름 생기고 비 많이 오더라. 오케이, 그래요. 여기 이제 쭉쭉 흘러가는 게 남쪽도 해리 뭐 찬물 잘 올라오고 용승 잘 지나 수온 낮다. 좋은 만들어진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의 여기 해수면 높이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플러스인 곳은 해수면이 평년보다 높아진 얘기고. 근데 이쪽을 보니까 여기가 해수면으로 낮거든요. 바람이 잘 안 불어. 이거 잘 못 가. 찬물 잘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오히려 거꾸로 불어. 물 밀려와. 이거 올라가죠. 여기 해수면이 올라갔네. 이게 엘니뇨인데. 바람 잘 불어. 쭉쭉 밀려가. 올라와서 채워준데 한계가 있어. 저 많이 쭉쭉 밀려가. 이거 커져. 평상시가 더 심해져. 마이너스. 세수면 낮아지는 거. 이거 아니냐네. 오케이. 아마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가는 엘니뇨 시기에 엘니뇨가 맞죠. 이쪽이 높아져서 동태평양으로 해수면 낮은 지역인데 니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 여기서 동서해수면의 경사는 원래 경사가 있어요. 엘니뇨 때는 살짝 이렇게 줄어든다고 맨날 강조했잖아요. 좀 높아지고 조금 낮아지고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완만하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여기서 패충수원. 패충수원은 라니냐가 최고지. 찬물 쩍쩍 올라오는데 라니냐가 차가워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낫다. 에이, 나가 나있냐는데 나가 더 낮아야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군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현재 우주에서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 잘라요, 일단. 이건 많이 했잖아요. 약,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70%, 25%, 5%. 제일 많은 거,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죠. 왜 이러니?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그죠? 암흑 에너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 약 25%가 이게 암물입니다. 암흑물질. 이게 중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보통 물질, 보물이 이제 5% 정도. 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그럼 선생님이 요거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이거 뭐와 연관이 있는 거야?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거는요, 딱 암흑 물질. 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미지의 물질이에요. 근데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 야, 회전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를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이제 막대 나서는데 이 막대 위에 모양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로 갈수록 물질이 점점 좀 없어져. 이 뒤에 가면. 전체가 여기는 많은데, 핵 주변으로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체가 별로 없어. 그럼 보통 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중력이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관측을 해본 것과 계산값.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좀 느려져야 돼.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야. 라고 추정한 값이 이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해봤더니, 이거 안 느려지는데? 관측값인 거죠. 아니, 있는 거 가지고 속도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추정값이야. 속도 관측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래? 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만큼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암흑물질이 있어서 이만큼의 영향을 주는구나. 이만큼.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 나올 거라고, 잘 나온다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관측값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야. 관측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추정값이죠, 그건. 안 보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만도 하다. 헷갈릴만도 해. 자, 실제로, 잘 들어보세요. 관측은 해요. 우리 은하의 이 바깥쪽에, 나선파 쪽에 물질이 얼마인지 관측을 합니다. 관측해서 속도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관측해서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 저 정도면 아마 회전 속도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추정한 값. 그게 이건 거예요.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관측을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관측을 해서 돌아가는 회전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진짜 회전 속도 구해보니까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 관측값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관측을 한 다음에 추정을 해봤어. 물질이 저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나와. 야, 이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관측값이 높게 나타나? 실제 관측값이? 암흑물질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기역과 니은은 현재 우주로 가속 팽창 아니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중력이 있어요. 가속 팽창은 무조건 암흑 에너지죠. 디귿이 돼야 되는 거죠. 기역은 땡이고요. 니은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추정값은 B다.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해서 추정한 건 B다. 맞는 얘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야. 속도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한 게 B인 거죠. A와 B 회전 속도 차이는 암흑 에너지가 아니고 암흑 물질의 영향으로 니은이 돼야 되는데 암흑 에너지 디귿이라 했어요. 땡. 정답은 2번. 니은만 정답입니다. 자, 2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념 강의는 한 3번쯤은 돌려봐야 된다. 그 정도 돌려봤어도 어쩌면 한두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설을 듣고 나면 아, 맞네. 저거였네. 다 이해는 갈 겁니다. 해설을 들으러 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큰일 난 거죠. 그 부분요.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갖고 또 들어가면서 개념을 잘 다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6평, 9평, 수능은 점점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